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신장내과를 맡고 있는 박시현 교수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장기지만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수칙과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장기가 있죠. 바로 신장입니다. 흔히 콩팥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관은 크기가 주먹만 하고 허리 쪽, 등 뒤 양쪽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어요. 크기는 작지만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소화되고 또 몸에서 불필요한 찌꺼기가 생기면 그걸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줍니다. 말 그대로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쌓여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피곤하고 숨이 차고 몸이 붓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지요.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거르는 게 아니에요. 몸속 수분과 소금을 적절하게 맞춰주고 혈압도 조절해 줍니다. 또 뼈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호르몬,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호르몬까지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신장은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장기입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신장이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은 손상돼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데 신장은 그렇지 않아요. 망가지면 점점 기능을 잃어가고 결국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해지죠. 투석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앉아 기계로 피를 거르는 치료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고 끔찍하지요. 그래서 신장은 더더욱 망가지기 전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장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그 신호가 아주 늦게 나타나는 게 문제죠. 몸이 붓는다든지 피부가 가렵다든지 소변이 자꾸 마렵다든지 피곤하고 숨이 찬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지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평소 건강하다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나 피 검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신장 때문입니다. 단순히 혈압이나 당뇨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검사를 통해 신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을 앓는 분이 계시거나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신장 검사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신장이 건강할 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한번 나빠지면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피곤해서 일을 못하고 식사도 조심해야 하고 여행이나 모임도 마음대로 가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죠. 특히 투석을 하게 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늙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약 1%씩 기능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힘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신장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 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장은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심장도 무리가 옵니다. 또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져 빈혈이 오고 뼈도 약해져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즉 신장이 나빠지면 단순히 콩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은 몸속에 보이지 않는 보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존재를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용히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속에 있는 작은 2개의 신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떠올리고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빠져도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고 나서야 몸에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장병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신장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증상은 붓기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속에 물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붓거나 발목이 퉁퉁 붓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신발이 잘 맞았는데 갑자기 발이 부어서 신발이 꽉 낀다든지 반지가 잘 안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음은 피부 가려움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되는데 그 노폐물이 피부로 영향을 주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아요. 단순한 알레르기나 건조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이 안 좋아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증상은 소변의 변화예요. 소변은 신장이 직접 만드는 결과물이니까 제일 먼저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주 보러 가야 한다든지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든지 반대로 소변이 줄어들기도 해요. 또 색이 탁해지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자주 보인다면 그것도 신장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숨이 차고 피곤함도 심해집니다. 몸속에 노폐물과 물이 쌓이면 폐나 심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숨이 가빠지고 평소 하던 일을 해도 쉽게 지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느낀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소화 불량과 구역질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신장이 나빠지면 몸속의 균형이 깨져서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체하는 것 같고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살이 빠지고 근육도 줄어듭니다.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깁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호르몬을 내는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병이 더 진행되면 두통과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까지 생길 수 있어요. 머리가 맑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한다든지 대화 도중에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신장 건강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속쓰림, 설사 같은 소화 문제도 나타나고 심하면 요독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요독증은 몸에 독소가 쌓여서 입안에 이상한 맛이 나고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심하면 경련, 호흡 곤란까지 생길 수 있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 투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들이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갑자기 심해지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채기도 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 얼굴빛이 많이 탔다 이렇게 말하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입니다. 붓기, 가려움, 소변 변화, 피곤함, 숨참, 식욕 저하, 빈혈,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이미 말기로 진행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 3단계, 4단계 같은 중기로 들어서면 합병증이 동반돼서 머리 아픔, 기억력 저하, 속 불편함 같은 증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5단계, 말기에 접어들면 결국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기검진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장이 나빠지면 단순히 콩팥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심장, 뼈, 혈관, 뇌까지 다 영향을 받아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을 의사들은 단계별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고 예후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만성 콩팥병의 5단계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5단계를 어르신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어요.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신장이 하루에 피를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느냐 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정상일 때는 90 이상인데 이게 점점 내려가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1단계는 사구체 역과율이 90 이상인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소변에 단백질이 조금씩 나오거나 혈뇨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즉 신장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때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고 건강검진에서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을 고치고 혈압이나 혈당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역과율이 60에서 89 사이입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2단계부터는 위험 신호가 조금 더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확인되거나 혈압이 자꾸 높아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역과율이 30에서 59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몸이 피곤하고 쉽게 붓고 소화가 안 되는 등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자주 오는 분들도 많아요. 빈혈이 생겨 얼굴이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신장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합병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은 물론이고 혈액 속 전해질 균형도 깨지기 때문에 의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생활 습관도 훨씬 더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4단계는 역과율이 15에서 29로 떨어진 상태예요. 이 정도면 신장이 제 역할을 거의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피곤하고 식욕이 없고 구역질이 심해지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잡니다. 피부 가려움, 근육 경련 같은 증상도 심해지지요. 2단계에서는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관에 칼슘이 쌓여 딱딱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장과 혈관 질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의사는 이때부터 환자에게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투석을 바로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곧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다는 경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역과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장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피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 상태를 요독증이라고 부르는데 입안에 이상한 맛이 나고 입 냄새가 심해지며 손발 저림, 호흡 곤란, 심한 피로가 동반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투석은 기계를 통해 피를 걸러주는 치료이고 이식은 다른 사람의 신장을 받아 새로운 기능을 이어가는 방법이지요. 투석은 평생 해야 하고 이식은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지만 이식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신장이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1단계, 2단계에서는 대부분 아무렇지 않으니까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활 습관을 바꾸고 혈압, 혈당을 관리하면 3단계 이상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조금씩 망가져도 몸에서 특별한 신호를 잘 안 보내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병은 대부분 늦게 발견되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검진이야말로 신장이 보내지 않는 신호를 대신 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신장병은 초기에 잡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투석이나 이식까지 가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신장만큼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누구나 신장이 서서히 늙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흔해지기 때문에 신장 건강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러니 나이와 상관없이 특히 중년 이후라면 정기검진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신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예요.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나 혈뇨가 있는지를 봅니다. 단백질이 소변에 나온다는 건 신장에서 단백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혈뇨는 신장 안쪽에 염증이나 손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수치를 통해 사구체 역과율을 계산해서 신장이 현재 몇 % 기능을 하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에서도 쉽게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진에서 수치가 조금 나쁘게 나왔다고 무조건 신장병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탈수 같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치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생활 습관을 고치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진행을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검진을 받으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꼭 받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 중에 신장병 환자가 있는 분입니다. 신장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 중에 만성 콩팥병을 앓은 분이 있다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둘째,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입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실제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셋째,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만으로도 신장은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이 연령대에서는 반드시 신장 검진을 권합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과 심장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어서 심장이 나쁘면 신장도 영향을 받고 신장이 나쁘면 심장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검진을 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하면 단순히 신장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장 이상은 혈압, 당뇨, 심장 질환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거나 약을 조절해서 신장 기능을 오래 지킬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병이 진행돼서 나중에는 큰 비용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죠. 여러분, 신장은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프기 전에 미리 지키는 것, 즉 1차 예방입니다. 아직 신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생활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또 이미 조금이라도 신장이 나빠진 분이라면 더 철저히 지키셔야 하고요.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혈압 관리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압력이 계속 가해져서 안쪽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혈압은 항상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은 평소에 소금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면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또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을 절대 빼먹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괜찮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건너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길이 됩니다. 약은 꼭 의사 지시에 따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즉 당뇨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는 신장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상처를 입고 결국 걸러내는 기능이 망가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 분들입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식습관을 바로잡고
약이나 인슐린을 꾸준히 사용하는 거죠. 달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3끼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복용해야 합니다. 당뇨를 방치하면 눈, 신경, 발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신장은 특히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 혈당만큼이나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기름진 음식, 과식, 운동 부족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신장의 혈관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육 같은 음식은 줄이고 대신 채소, 생선, 견과류 같은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는 신장을 포함해 몸 전체를 해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에 피가 잘 안 통하게 하고 술은 혈압과 혈당을 올려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과음은 신장에 큰 부담이 되니까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가능하면 절주 또는 금주를 하시는 게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담배는 끊을수록 좋고요. 다섯 번째는 운동은 신장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늘면 신장에 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안 좋으면 고기를 먹지 말라던데 하고 물으세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이죠. 고기를 전혀 안 먹으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고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40g 정도 단백질을 섭취하면 됩니다. 실제 식사로는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중 한두 가지를 조금씩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탁구공 크기의 고기 한 덩어리, 생선 한 토막, 두부 한 모에 5분의 1 정도면 알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은 음식을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 찌개, 젓갈, 김치 같은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더 빨리 망가집니다.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은 5g, 소금 숟가락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라면 한 봉지만 먹어도 4.5g이 들어있으니 한 끼에 이미 하루치가 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무염식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입맛이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대신 조금씩 줄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국은 밥만 먹고 건더기만 먹는다든지 김치 대신 싱겁게 무친 나물을 먹는 식으로 바꿔가면 좋습니다. 요즘은 저염 간장이나 소금 대체 조미료도 많이 나오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신장이 좋다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고 소변을 잘 보는 분이라면 갈증 날 때마다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오히려 억지로 물을 과하게 마시면 나트륨이 너무 희석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요로 결석이 있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라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혹시 병원에서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신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건강보조제나 한약을 함부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성분은 신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이나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장이 이미 조금이라도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관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대충 지켜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는 안 되고 훨씬 더 엄격하게 생활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병을 잡으면 투석까지 가지 않고 수년, 어쩌면 10년 이상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혈당이 좋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매일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입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혈압약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은 신장 관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건강할 때보다 훨씬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단백질을 전혀 먹지 말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믿고 고기를 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체중 1kg당 하루 0.8에서 1g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60kg인 분이라면 하루 5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을 매 끼니 조금씩 곁들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소금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2000mg, 소금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나 김치, 찌개, 젓갈, 라면을 자주 먹다 보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국물은 되도록 줄이고 짠 반찬 대신 싱겁게 무친 나물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무염식으로 바꾸면 입맛이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칼륨은 병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칼륨이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낮추고 소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병이 더 진행되면 칼륨이 쌓여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소변을 잘 보는 분이라면 갈증이 날 때마다 적당히 마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로 결석이나 요로 감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하고 반대로 전하트륨혈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약 복용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혈압약이나 특정 약물은 꾸준히 복용해야 하고 반대로 진통제나 일부 보조제는 신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누가 좋다고 권했다고 해서 아무 약이나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신장이 나빠진 분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몇 달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변화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신장병은 한번 시작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했을 때 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관리에 성실히 임한다면 투석 시기를 멀리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장이 3단계와 4단계에 들어서면 몸에서 여러 가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지내면 병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합병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의사의 관리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피로감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몸 안에 독소가 쌓여 쉽게 지치고 힘이 없어집니다.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잠깐 걸어도 금세 숨이 차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 빈혈이 심해져 얼굴이 창백해지고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흔한 증상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뼈와 혈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이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하지 못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나타나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에는 칼슘이 쌓여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단순히 콩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습관 관리도 훨씬 더 엄격해야 합니다. 특히 칼륨 조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기에는 도움이 되던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같은 음식이 2단계부터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하면 피 속에 칼륨이 쌓여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줄이고 채소는 반드시 물에 담갔다가 데쳐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잡곡밥보다는 백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양을 더욱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40g에서 50g 정도가 알맞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3끼로 나누어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소금 섭취는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에 5g 이하, 즉 소금 숟가락 하나보다 조금 적게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이나 찌개는 되도록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이 낮아지고 붓기도 금방 빠집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부종과 고혈압이 심해져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약물 치료도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빈혈을 막기 위해 철분제나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고 뼈를 지키기 위한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이런 약물은 단순히 증상만 막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처방한 약은 빠뜨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꼭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혈압과 혈당도 조절할 수 있어서 신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힘든 운동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검사는 이 시기에 더욱 자주 받아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혈액 속 전해질 수치가 어떤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의사가 투석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데 아직은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면 투석을 늦출 수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 습관을 지키고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야말로 병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결국 3단계와 4단계의 관리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습관을 철저히 조절해서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 둘째, 약물과 검진을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 셋째, 포기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지켜내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지켜진다면 투석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고 삶의 질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신장병이 5단계, 즉 말기 단계에 이르면 신장은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가 15 이하로 떨어져 신장이 피를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에 노폐물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상태를 요독증이라고 하는데 이 독소가 몸에 쌓이면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고 심하면 숨이 차고 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생활 습관만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고 투석이나 이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투석은 말 그대로 기계를 통해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치료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혈액 투석으로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약 4시간씩 병원에 앉아 기계로 피를 정화합니다. 처음 듣기만 해도 힘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 환자들은 일주일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니 삶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투석은 생명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석은 말기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막투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집에서 복부에 넣은 관을 통해 투석액을 교환하면서 피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고 생활이 조금 더 자유롭지만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하고 감염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석은 분명 쉽지 않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투석을 받는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석을 통해 요독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을 받으면서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석을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신장 이식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받아 몸속에 심는 수술인데 내사자 기증을 통해 받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식을 받으면 신장은 거의 정상처럼 다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다만 이식은 원래의 병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식 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고 신장이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두려움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투석이나 이식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실제로는 치료를 잘 받으면 수십 년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거부하거나 늦추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음식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더욱 철저히 줄여야 하고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은 심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수박 같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체액이 몸에 쌓여 호흡곤란이나 부종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의 상태에 따라 빈혈 치료나 뼈 건강 관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피가 부족하면 적혈구를 늘려주는 주사를 맞고 뼈가 약해지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조절하는 치료를 받습니다. 단순히 신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움과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투석은 환자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지켜주고 도와야 하는 치료입니다. 환자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신장병 5단계 말기에는 투석과 이식이 생명을 이어가는 핵심 치료입니다. 투석은 불편하고 힘든 치료일 수 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식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치료를 통해 삶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투석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식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신장병 말기에도 충분히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평소에는 소리 없이 묵묵히 우리 몸을 지켜주지만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치료이자 최고의 예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신장을 비롯한 우리 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지킬 때가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